1983년 5월 13일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박영탁. 우리가 알고 있는 영탁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늦게 찾아온 성공의 감동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4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본 그의 인생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만년설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탁의 집안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군 생활을 오래 하셨으며 어머니도 공무원이셨습니다. 그야말로 고리타분하다면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인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가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일반적인 직장에 가서 편하게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탁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목타불을 넘나드는 놀라운 고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 키의 노래들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고음 괴물이었습니다. 데뷔 이전부터 하비넷과 탑보컬 같은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서 대단한 가창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영탁의 어린 시절에는 가족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영탁은 유난히 자주 다치는 아이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는 아들이 계속해서 다치자 점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영탁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3층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목뼈가 무려 30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고 수술이 성공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직전 절박한 마음으로 어머니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모시겠으니 아들 수술만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할아버지 신령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었고 주위에서도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들이 계속 다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공무원이었던 어머니가 무속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약속대로 신을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훗날 이 이야기를 하며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탁은 그 부상으로 군대 면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영탁이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살 때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에서는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음악에 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제1회 영남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 영탁은 영화 가문의 위기 OST를 부르며 발라드 가수로 본격적인 첫 데뷔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영탁 DCR로 첫 정식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의 노래 사랑한다로 정식 데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영탁은 여러 번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2008년에는 남성 R&B 듀오 레시스비로 활동하며 드라마 여사부일체 OST를 불렀고 남성 4인조 R&B 그룹 L클래스로 세 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남성 발라드 듀오 J심포니로 네 번째 데뷔를 하며 드라마 49일 OST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영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013년에는 JTBC 히든싱거2 휘성편에 모창 능력자로 출연했지만 이후 가수에 대한 꿈을 잠시 접고 겸임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 보컬, 개인 보컬 강사, 애니메이션 OST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영탁과 아버지의 관계는 매우 소원했습니다. 노래 한 답 쉬고 나섰다가 아버지와 4년 정도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영덕에 계셨고 영탁은 서울에서 꿈을 쫓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가수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아버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6번의 기획사를 옮기고 수많은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고 잘 되겠구나 싶으면 회사가 안 좋아져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불안해지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영탁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힙합 R&B 듀오 박지로
5번째 데뷔를 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탁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트롯 가수로 전향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33세의 나이에 영탁은 6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트로트 데뷔곡 누나가 딱이야를 발표했지만 이 노래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 만든 자작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발표했고 이 노래는 나름대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영탁의 긴 무명 생활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나도 그래 평범한 삶 살고 싶었어. 그냥 막 뭐든 성공하고 싶었어. 라는 가사처럼 영탁의 진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틱톡 등 SNS에서 반응이 좋았고 특히 희한하게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이집 장기자랑 때 이 노래로 춤을 추는 어린이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떠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영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디보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것입니다. 37세의 나이에 도전한 오디션이었습니다. 22살에 서울에 올라온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영탁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진을 차지했고 결승 무대에서는 찐이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영탁 고유의 앙칼진 발성으로 내지르는 고음은 막걸리처럼 시원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잘 쏘아진 화살같이 가슴에 꽂히는 힘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최종 결과 영탁은 2위 선수란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15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마침내 영탁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은 트롯 황태자, 전복왕자, 리듬탁 등 수많은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탁이 트롯을 하니까 이제 이놈이 그래도 노래같이 하네 라며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4년간 연락도 끊고 지냈던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인정해 준 순간이었습니다. 영탁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들로서 그럴 나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느덧 30대가 지나고 이렇게 됐더라. 아버지도 나이가 드신 거다. 받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해준 형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탁은 2022년 방송에서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보면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있을 때 아들 자랑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응원을 못했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내 음악을 하고 걸어가는 게 나는 참 대견스럽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의 활동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광고 모델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에는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남자 트로트 가수 부문 대상,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신인, CF 스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첫 정규 앨범 MMM을 발매하며 타이틀곡 신사답게로 활동했습니다.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 중심의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불후의 명곡에서도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멜론 MMA에서는 큐티 섹시 젠틀 포티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성인가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 한터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본상을 받았습니다.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KBS 사랑의 콜센터, 봉순가 학당, 신상 출시 편스토랑, 나는 솔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MC로 활약하며 트롯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2022년에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하여 운전면허증을 한 번에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한동안 운전면허증을 안 따고 있었다는 솔직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탁은 또한 애니메이션 OST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니켈로디언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엄지송, 투니버스, 포켓몬스터 써낸문 엔딩곡, 유희왕 4기 엔딩곡 등을 불렀습니다. 특히 유희왕 엔딩곡 넘쳐 흐르는 감정이 멈추지 않아는 영탁의 고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곡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메인 OST 알 수 없는 인생을 불러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문세의 2006년 명곡을 영탁만의 유쾌한 감성과 밝은 에너지로 재해석한 이 노래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단숨에 10만 뷰를 돌파했고 유튜브 채널 인생 녹음 중 등에서도 언급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라는 가사는 많은 시니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살아보니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드라마와 노래의 시너지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영탁의 OST는 그 인기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영탁의 인생 철학 중 하나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22년간의 무명 생활 동안 만났던 사람들,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과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탁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과거에 알았던 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탁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탁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 영탁을 믿어준 사람들과의 인연은 그의 성공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탁은 또한 이명웅과의 각별한 우정으로도 유명합니다. 둘은 미스터 트롯 이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탁이 과거 초대 가수로 갔던 행사에 이명웅도 있었는데 당시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이 이명웅에게 계속 들이대고 치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명웅에게 자기랑 같이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탁의 이런 적극적인 성격이 지금의 든든한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영탁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팬으로 집에 레알 마드리드 의자가 있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에 가려져서 그렇지 영탁도 축구 실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영탁의 별명은 정말 많습니다. 탕매, 트로쾌남, 탕라프, 탕미호, 탁걸리, 전보광자, 리듬탁, 탁교수, 제갈탁, 프로듀서탁, 수문탁, 탁화백, 수탁, 박폭스, 반장탁, 제로탁 등 다양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별명에는 영탁의 다양한 매력과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리듬탁이라는 별명은 영탁의 압도적인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R&B 가수 출신답게 리듬감이 생명인 그의 노래는 흥겨운 트로트의 징화를 120% 발휘합니다. 전복왕자라는 별명은 영탁이 전복을 좋아한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별명입니다. 영탁의 성공 뒤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22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37살에 미스터 트롯으로 성공하기까지 15년, 데뷔로부터 치면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6번의 데뷔, 수많은 실패, 가수의 꿈을 잠시 접었던 시절까지 영탁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임 교수로 활동하며 가수의 꿈을 잠시 접었을 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영탁은 37세에 다시 시작하여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탁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속인의 길을 선택한 어머니의 희생.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된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영탁의 효심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영탁은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도 큰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도 나이가 드신 거다. 받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많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영탁은 42세입니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콘서트와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OST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팬들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콘서트장은 늘 팬들로 가득 찹니다. 영탁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무명 시절의 서름을, 막걸리 한 잔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찐이야는 진정성을, 신사답게는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알 수 없는 인생은 인생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찾아온 성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종교와 직업까지 바꿨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공무원에서 무속인이 되기까지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영탁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의 꿈을 인정했습니다. 4년간 연락을 끊고 지낼 만큼 심했던 갈등도 아들이 성공한 후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3년생 영탁이 2020년 37세에 미스터 트롯으로 성공한 것처럼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헤이, 영탁은 오늘도 노래합니다.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탁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그의 노래에는 22년간의 무명 생활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라는 영탁의 말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꿈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탁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 늦은 천천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